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위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을 온라인으로 뵙지만 그게 좀 아쉬워요. 직접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 이야기들을 나눠야 되는데 하지만 그래도 또 여러 가지 문명적인 장비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라도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임재민입니다. 뭐 아시는 분은 저를 또 아실 테고요. 모르시는 분은 또 누구지? 뭐 이렇게 또 이야기를 또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한국전력기술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PM, CM 이쪽 또 프로젝트 유형으로 따지면은 이제 글로벌 프로젝트 쪽으로 해서 좀 인발부가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뜻이 있어서 나름대로 연구실에 속해서 지금 이제 또 연구실에서 프로젝트도 하고 아마 또 박사과정도 또 하고 있고 뭐 그중에 이제 주요 경력들은 뭐 인천국제공항의 프로젝트 플래닝 아마 정확하게 그 정도 한 기억으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얼마 몇 년 전에 프랑스 국제기구에서 이제 인터페이스 매니저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회사로 복귀를 해서 여러 업무들을 보다가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는데요. 지금 프랑스 인터페이스 매니저, 요게 지금 오늘 발표할 내용과 좀 관련이 있겠습니다. 그럼 한번 어떤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뵐지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키워드는 이렇습니다. 인터페이스 매니지먼트.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PM, CM. 그다음에 또 일부 어떤 곳에서는 CM을 또 형상 관리로 또 부르기도 합니다. 그거야 뭐 정의하기 나름이고요. 제가 이제 요즘 학위 과정 중에서 연구실에서 시스템 엔지니어링 쪽을 조금 좀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게 좀 또 제 또 관심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그 관리를 하려면 보통 이제 외국 책들을 보면 IM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인터페이스 매니지먼트를 말하는데 그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접근 전략을 펼쳐야 될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몸소 경험했던 케이스 스터디 그리고 시사점 몇 가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오늘 한번 이야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인터페이스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나중에 결론 부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해외 서적에는 또 많은 또 기고문들 또 뭐 여러 가지 뭐 스칼라라든지 뭐 구글링을 한번 보시면 인터페이스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해요. 근데 우리도 인터페이스라는 단어는 알고 있어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PMF에 통해 가지고 기고를 하나 드렸는데 그때는 인터페이스 자체에 대한 화두만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제는 거기서 조금 한 차원을 내려가서 어떻게 그런 관리를 해야 되지? What and how 요 정도를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라는 거는 여러 가지 그 관계점들을 말하죠. 흔히 간섭사항이라고 얘기합니다. 잠시 후에 개념적 정의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그럼 인터페이스는 건설 분야에만 있냐? 아니죠. 제약, 항공우주산업 굉장한 인터페이스가 있죠. 진짜 이제 그러면서 또 PM벅이라든지 시스템 엔지니어링까지 이제 동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혹시 여러분들께서 경험하셨던 인터페이스랑 제가 생각하는 인터페이스랑 어떤 차이가 있지? 자, 이런 어떤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런 걸 갖고 우리는 어떻게 적용을 할까? 그렇죠? 결국은 연구가 또는 관심이 최종적으로 유틸라이즈 되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설명할까요? 조금 좀 왠지 좀 허전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걸 갖고 어떻게 한번 실무에 적용을 해볼까 하는 생각도 한번 오늘 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주로 이제 외국에는 대형 장치 산업 또는 대형 건설 산업에 인터페이스 매니지먼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인터페이스 매니저로 처음에 부임을 받으면서 좀 고민을 좀 했던 거, 그것도 좀 얘기를 한번 드리죠. 자, 기존에 요거 이제 분류 체계인데요. 내내 이제 제가 KPMA 통해 가지고 발표했던 저희 팀들, 회사 사람들하고 같이 연구를 했었던 여러 가지 knowledge area들이죠. 또는 메소드라고도 또 얘기할 수가 있죠. 자, 여기에도 보시면 인터페이스 관리는 빠져 있어요. 네, 안타깝게도. 자, 그러던 차에 같은 그림입니다. 이제 PM복에서 말하는 얘기, 제가 당시 인발브했었던, 참여했었던 건설관리, 원전 건설관리 쪽에서는 이게 아마 과학기술부 연구과제로 기억이 나는데요. 여기서도 범위를 확장시켰지만 인터페이스 관리라는 것까지는 가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인터페이스 매니지먼트도 잠시 후에 보여드릴 화면의 한 모퉁이로 또는 센터로 들어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인터페이스를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했었어요. 예.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모 국제기구의 CMA Construction Management Agency의 인터페이스 매니저로 이제 인터뷰를 받고 그리고서 이제 부임을 하면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PMCM을 했는데 그게 꼭 건설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산업에 적용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인터페이스라는 꼭지를 하나 딱 집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지? 막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부임 확정을 받고 부지런히 이제 뭐 비자 관계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전에도 인터페이스는 우리나라 그 과학사업단에서 인터페이스 관리 제가 코디네이터는 했지만 매니저라는 타이틀을 갖고 국제기구에서 일하려다 보니까 상당히 심리적으로 부담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찾아봤는데 불행하게도 그때만 해도 인터페이스에 대한 그런 설명하는 문서나 체계가 굉장히 부족했어요. 지금도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제가 지식이 짧아서 그럴지는 모르지만 아직까지도 인터페이스는 학제적인 연구로까지 크게 발돋움하지는 않고 짧게 한 단편적인 문장 정도로만 인터페이스를 터치들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여하튼 요즘의 시각은 인터페이스를 하나의 의사소통 도구로 봅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도구를 통해 가지고 프로젝트 구성원 간 또는 프로젝트의 대상 간 관리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꽤 영향이 있을 거라는 데에서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그림을 하나의 이제 틀로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지식 영역별로 볼 때 인터페이스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프로젝트 단계. 자, 예컨대 설계 단계, 구매 단계, 시운전 단계, 또 운영 단계. 분명히 인터페이스들이 발생을 할 거예요. 또 참여자와 간에 아주 중요한 얘기죠. 자, 인터페이스가 발생을 할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인터페이스는 자기만 바라보는 거죠, 사람이. 남의 건 안 봐요. 죄송한 얘기지만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지만 내가 남의 문제 해결하려고 나서지는 못하죠. 그분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업무들이 바쁘죠. 그 다음에 PM 시스템 측면에서의 또 인터페이스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리더스 PM에서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고요. 요번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만나면서 요거를 조금 범위를 확장시켰어요. Z축으로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어떤 모습이 될까요? 일단 X축은 타임을 의미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이 진행이 되면서 보통은 우리가 그냥 시공 인터페이스, 아마 이게 제일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앞단에 설계하고 구매 사이에도 많은 인터페이스들이 있죠. 예컨대 설계 기초를 시공한다. 자, 그다음에 어떠한 그 한 디바이스 장비를 시공한다, 제작한다. 이럴 때 앞단에 설계가 확정이 되지 않으면 구매나 제작 단계에 분명한 영향이 오겠죠. 네.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한번 타임테이블 본 인터페이스. Y축으로는 영역 간의 다툼이죠. 자, 영역이라는 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능별로 또 기술 분야별로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 지식 영역 측면, VM은 참고로 Value Management입니다. 예. Z축으로 가면요, X축하고 Y축을 합성을 하죠. 그렇게 되면 시간과 범위를 초월해서 프로젝트 참여자끼리 갖고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것들이 PM 시스템, 또 시스템 엔지니어링,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인터페이스는 어떤 것이셨는지 다시 한번 상기를 한번 해보시죠. 자,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한번 제가 제 나름대로 크게 한번 나눠봤어요. 하나는 관리 사이드, 하나는 테크니컬 사이드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부분이 그대로 여기에 같이 들어오고 있죠. 예. 일단은 요건, requirement management가 요즘 또 굉장히 또 중요한 화두죠. 분야, 뭐 토목이냐 건축이냐 아니면은 뭐 또 장치 산업 같은 경우는 장치 A, B, C 간, 또 물리적 인터페이스는 어떤 공간을 차지하는 기계들 간에 뭐 여러 가지 스트럭처, 시스템, 컴포넌트. 이거는 단지 건설 산업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 장치 산업이나 기계 산업에도 적용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인터페이스를 사업주 입장에서는 계약자 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계약자는 사업주를 또 바라보고 있죠. 저 사람한테 제대로 실적을 인정받아서 적정한 시간에 내가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을 수가 있을까? 자, 나는 A 구역을 지금 또는 A 장치를 담당하고 있는데 저쪽 사람이 내 쪽에 인터페이스를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 3D 통합 모델 회의 같은데 자주 참석을 했는데요. 가면은 자기 PBS, Physical Breakdown System, 자기 장치는 끝났어요. 설계가. 저쪽은 저쪽이 끝났어요. 그러면 물어보죠. 그럼 A하고 B가 연결되는 이 부분은 어떻게 돼요? 그거는 B에서 해야죠. B는 노 땡큐. A가 해야지. 그러면 또 그러고 있다. 이거 무슨 소리, C가 해야지. 맞죠? 제 말이. 이게 계약자 간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인터페이스라는 게 복잡해지고 중요해지면서 향후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참가자한테는 자기네들의 어떤 경제적 손실도 될 수가 있고 이득도 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지금 제가 오늘 앉아있는 이 자리에 여러 가지 다양한 좋은 장비들이 있네요. 좀 처음 봐서 신기할 정도로 마치 제가 뭐 3D 룸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기기 안에도 인터페이스가 분명히 있고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사전에 니즈를 통해서 리퀘어먼트를 통해 가지고 연결이 돼야 인터페이스가 적절히 해결이 될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여기까지가 제일 중요한 얘기였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골라야 되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제 처음에 가서 이거 뭐 설계는 이미 끝나 있다고 그러고 시공 단계인데 시공에서 구조물 쪽 이쪽은 좀 이미 현지 프랑스하고 이탈리 업체 그 사람들이 이미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굉장히 타이트한 건물인데 이제 컴팩트한 건물인데 여기에 기기하고 장치가 딱 맞아서 들어가기 위해서 나는 어디를 들여다봐야 될까? 자,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설 산업이냐, 항공우주 산업이냐, 비행기도 아마 저는 비행기 담당은 안 했지만 굉장한 거 할 것 같아요. 항공우주. 이번에 뭐 나로호 우리 발사됐잖아요. 이번에 어마어마한 인터페이스가 있었을 것 같아요. 특히 각 시스템을 제어하고 연결하는 논리 메커니즘들, 얘네들이 단 1초라도 빠르거나 늦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런 인터페이스들을 우리는 사전에 철저하게 검증하고 알아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관리하는 수준은 이렇죠. 한 패키지를 제작하는 업체, 또 제작된 거를 조립하는 업체, 그 조립된 거를 건물에 집어넣거나 비행기 본체에 집어넣거나 로켓 장치에 집어넣거나 하는 사람들, 서로 바라보는 인터페이스하고 관점이 범위가 달라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뭐 이거는 뭐 명명하기 나름입니다. Field Installation Work Package, Construction Work Package, 그냥 Work Package, 그쵸? 다 되죠. 어쨌든 Work Package입니다. 자, 계약적인 거는 아까 또 말씀을 한번 또 드렸기 때문에 다음 화면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한된 시간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좀 재밌는 얘기도 더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좀 양해 좀 드리고요. 끝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일부 회사들의 정보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제 화면에는 보여지는데 여러분 화면에는 없어요. 이 사람 빠뜨렸네? 뭐 이렇게 좀 생각해 주지 마시고요. 요즘 이제 세상이 개인, 저는 항상 오늘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왜 정보는 발달하는데 사람들이 정보에 점점 더 민감하게 그렇게 대처를 할까? 맞잖아요. 정보가 발달을 하면 정보가 공유가 돼야 되고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정보가 넓어질수록 발달할수록 어떻습니까? 개인정보, 기업정보, 무슨 정보 전부 다 프라이버시, 시큐리티 안 걸리는 데가 없어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저도 좀 섣불리 생각을 좀 했었어요. 어떤 거냐면 남의 글을 가져와 놓고 이제 석사 때만 해도 그랬거든요. 그 사람이 썼다고 내가 인용을 하는데 근데 뭔 잘못이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모 교수님께서 당신 그러면 안 돼. 그 그림을 그대로 가져오는 순간 당신은 아웃이야. 아니 인용을 해도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신 걸로 만들어야 돼. 어머나 이게 요즘 정보화 시대구나. 그래서 함부로 어떤 사람의 글을 옮겨오기가, 그림을 옮겨오기가 굉장히 두려워졌어요. 이제 알고 나니까 두려웠어요. 모를 때는 막 갖다 붙여요. 그래 놓고 이거 누구 거, 이건 누구 거, 나 할 소리 다 했어. 이렇게 솔직히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다행히 그 자료들이 사내에서만 공유를 하다 보니, 아니면 조직 간의 발표가 되더라도 서로 알고 있는 사람들끼리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기가 그냥 넘어갔던 거였지. 그러면 안 되더라고요. 자, 여기서 보여주고 싶은 건 이겁니다.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태권도가 이겨, 무에타이가 이겨, 가라테가 이겨, 합기도가 이겨. 여러분 어느 게 이길까요? 그죠? 노답이죠. 어느 분이 학생이 이렇게 여쭤봐요. 연구실에 있다 보니까요. PM벽 가이드가 맞아요? 프린스2가 맞아요? 시스템 엔지니어링이 맞아요? 저는 할 말이 없죠. 왜? 다 맞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싶어요. 화면 하나만 돌아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생략을 했는데, 이게 이제 혹시 이제 뭐 그런 부분 때문이에요. 제 논문에 앞으로 들어갈 부분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저는 어떠한 한 분야의 스탠다드만으로 어떤 한 프로젝트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또 어떤 한 분야 스탠다드의 전체 지식이 한 프로젝트에 다 적용될 수는 없다. 그렇다면 결국은 PM 전문가가 바로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 각 스탠다드의 장점들을 조합해서 이거를 테일러링 하시고 커스터마이징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아마 대부분들 공감을 하실 거예요. 자, 인터페이스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래서 저는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자, 이제 두 번째 고민입니다. 인터페이스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개념을 좀 잡았고, 야, 얘네들을 그럼 어떻게 만들어내야 되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의 최종 목표는 전산 시스템 구현에 있었어요. 그 전산 시스템을 구현하려다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전산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템플릿이 나와야 돼요. 다시 말하면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가 나오려면 절차가 있어야 돼요. 아, 그러면 PM 체계, PM 시스템이 말하는 Human Resource and Organization, 조직, 그 다음에 절차, Procedure, 문서적 위계를 물론 가져야죠. 그 다음에 전산 시스템 내지는 데이터베이스. 이거를 한 통 속에 넣을 수 있는 절차를 개발을 해서 양식을 개발하면 이게 바로 전산 시스템 기능 요건이 되지 않을까. 자, 그래서 이거를 시스템에 구현을 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자료를 올리고 주고받고 상호 교환하면은 결국은 인터페이스 매니지먼트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서 아까 그림을 조금 다른 각도로 한번 해석을 해 봤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절차가 개발되기 위해서는 프로세스가 필요했죠. 그래서 그 프로세스도 역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각장의 각 단위들은 제한된 한계상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혹시 나중에라도 이 부분 좀 이해가 안 갔었어요 하시는 분은 협회나 아니면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답변을 드리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인터페이스가 뭔데? 자, 그것들을 아까 여러분들께 이랬잖아요. 제가 어떤 인터페이스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으신 인터페이스들을 여러분들 경험에 맞춰서 나열을 해보시고 컴비네이션, 조합을 시켜보세요. 그러고 나면 스콥이 나오고 그 스콥에 따라서 그러면 어떤 조직이 누구한테 어떻게 책임을 지우고 또 자기 스스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가 나올 겁니다. 자, 이 정도 됐으면 X축, Y축이 나와주게 되면 비로소 우리는 프로세스가 개발이 되고 개발된 프로세스를 문서로서 또는 데이터로서 만들면 절차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관련된 양식을 개발하고 시스템으로 구현이 되는 단계입니다. 자, 이 단계를 다시 한번 쭉 나열을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단계 8까지 잡았는데 뭐 여기에 여러분들이 추가해서 하나 넣으셔도 되고 빼셔도 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절차를 수립할 때요. 우리나라 관례는 보통 이렇습니다. 절차를 쓰고 그냥 계약사가 아니면 뭐 A라고 얘기할까요? 그냥 쉽게 우리 저 발전소 프로젝트 아니면 설계사 아니면 PM 컨설팅 회사 쓰고 그다음 오너가 사업주가 오케이 하면 절차가 돼요. 근데 제 경우는 좀 달랐어요. 이 절차가 나오기까지의 하나하나의 꼭지들을 전체 설명회를 갔습니다. 심한 경우에는요 하나하나 섹션별로 설명회를 가져요. 야, 솔직히 좀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하려니 절차서 하나 냈으면 됐지. 뭐 설명회까지 가져야 돼 내가. 저도 한국 사람인데 물론 영어로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을 한번 제가 절차서에 이제 구현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여러분. 모든 정보들이 다 RIM이 되는 건 아니에요. Request for Interface Management가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시공을 또는 제작을 하려고 그래. 아니면 약품을 개발하려고 그러는데, 원료가 안 와. 야, 이거 연료 언제 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거 언제까지 갈게. 거기서 끝납니다. 종결. 근데, 보니까는 저쪽에서 뭐 아니라고 그러고, 뭐 맞다 그러고, 안 되겠어. 아까 말씀드린 시스템상에다가 인터페이스 매니지먼트 리퀘스트를 합니다. 이거 좀 우리 해결해 주십시오. 그럼 일단 시스템에 등재가 올라오면 인터페이스 관리 팀장 또 관리팀이 관련된 팀들하고 협의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1번이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좀 복잡한 인터페이스에 걸려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셀 미팅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전체 다 관련된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그 미팅을 오거나이즈하고 기록하고 일종의 우리 액션 아이템하고 비슷해요. 액션 아이템이나 리스크 리지스터 뭐 일종의 그런 프로세스들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제 거기서 때로는 또 3D 통합 모델도 보고 자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누가 어떻게 합시다 라는 경우도 있고 아닙니다. 여기서 해결합시다 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 점선이라는 거는 옵셔널을 말하거든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회의를 해서 끝났으면 해피한 건데 그렇지를 못한 경우가 있잖아요. 자, 그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변경 관리 프로세스까지 들어가 줘야 돼요. 아, 이런 거 중대한 상황이 좀 발생을 했어. 이거 좀 변경을 해야 돼. 특히 베이스라인 관련해 가지고는 좀 많이 흔들리면 심각해지죠, 문제가. 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담은 것이 인터페이스 레지스터고요. 인터페이스 레지스터는 이따가 보시겠지만 이런 항목들이 체크리스트로 들어갑니다. 언제 누가 무슨 근거로 어떻게 무엇을 처리했다는 얘기들이 들어와 줘야 됩니다. 자, 바로 요거죠. 예. 아마 여러분 화면에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 안 보이십니다. 제가 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게 제가 개발은 했지만 현재 그 모 국제기구의 자산으로 아마 아직도 잡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크게 요청 못하고 지금 설명드린 거 언제 어느 때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해서 좀 답변 좀 주십시오라고 보냅니다. 그럼 답변자가 두 가지로 올 수 있죠. 알았어. 이거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해결할 거야. 아마 이제 관련 부서가 검토를 해가지고 끝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거 우리 거 아닌데 하고 리턴을 해줍니다. 그럼 이 사람이 또 가만히 있지 않죠. 우리 회의합시다. 다시 한번 또 리지스터를 들고 가서 회의를 해서 셀 미팅을 해서 지금 회의 원칙에 따라서 그 회의를 진행하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 그 과정을 보여줍니다. 자, 이게 바로 회의 원칙이죠. 이 원칙도 이거는 인터페이스 관리 절차에 들어와 있지 않고요. 커뮤니케이션 매니지먼트 플랜 하면 프로시저보다 상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또 저보고 또 담당을 또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야, 뭐 아무데나 다 갖다 대면 인터페이스냐 그래? 너무 일이 많어. 그리고 나는 이런 거 해본 적 없어 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내가 한번 해볼게. 자, 그렇게 해서 여기에는 디플리는 설명을 못 드리지만 회의 원칙을 제가 또 만들었죠. 의제는 어떻게 정하라, 회의 참여자는 어떻게 하고, 통보는 어떻게 하고, 회의 오거너제이션 어떻게 하고, 회의 주기는 어떻게 잡고, 여기에는 인터페이스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주간 공정회의도 있고, 뭐 또 우리로 따지면은 또 뭐 리뷰 프로그레스 리뷰 미팅도 있고, 모든 회의를 총망라해가지고 커뮤니케이션 매니지먼트 플랜을 만들면서 그 중에 한 꼭지로 인터페이스 미팅은 이러이러한 거야. 이렇게 해서 한 장을 또 장식을 해서 그 역시도 전체적으로 승인을 받고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고, 여기서 승인이라는 건 가불의 관계가 아닙니다. 오너 입장에서 또 이 컨트랙터하고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도 이건 내가 쫓아갈 수 있어. 오케이, 이 프로세스 굿.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 조금 좀 아마 컬처럴 디비에이션이 아닐까 싶어요. 자, 요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아까 보셨던 그림하고를 옆으로 펼쳐놨어요. 컨피그레이션 매니지먼트, 자, 인터페이스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 리퀘스트 for information. 이건 아주 아까 말씀드린 경우죠. 해결 좀 해주셔요. 됐어요. 오케이. 안 넘어갑니다. 더 이상. 그런데 그것이 안 돼요. 그럼 림으로 넘어오고, 그래도 한 다음에 회의들을 하고. 자, 그래서 이런 연간 프로세스 간의 흐름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 각 분야가 요구하는 정보 요구사항이 뭔지,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관리 요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최종적으로는 컨피그레이션 매니지먼트하고 어떻게 결합을 할 건지, 이게 커다란 큰 통 속에서 전체 시스템으로 구현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연관 프로세스까지 염두에 두고 인터페이스 매니지먼트 프로시저, 양식, 전산기능 요건, 그 다음에 시스템 구현. 다만 이 자리에서 제가 이제 떠난 이후로 그 통들이 어떻게 바뀌었고, 통만 만들어 놓고 데이터만 저장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리얼타임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까지는 대회 비고 또 제 권한 바뀌고 떠난 지가 수년이 지나서 더 이상은 제가 뭐 그쪽에다가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 관리 시스템은 이러한 구조들을 갖고 우리가 진행이 돼야 되겠다 하는 얘기죠. 결국은 큰 깡통 안에 또 다른, 죄송합니다, 깡통이라는 단어를 써서 커다란
그 DB 안에 모듈이 하나 깔리게 되는 셈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사점은요. 이런 거였어요. 우리는 그동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인터페이스를 해결했다. 그런데 이제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려면 뭔가 좀 시스템적으로, 제가 상징적으로 PM 시스템 이렇게 적어 놨는데, 시스템 엔지니어링, 뭐 또 PM 중에서도 뭐 프린스2 어느 쪽으로 접근하셔도 좋습니다. 그런 관점을 갖고 한번 적용을 한번 해봤다.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의 인터페이스는 그 누구도 몰라요. 그 시스템을 설계하는 스펙 담당자, 그걸 제작하는 사람, 그걸 시공하는 담당자, 그걸 연구하는 과학자, 이 사람들이 제일 잘 알거든요. 그거를 자기 가슴 속에서 언더 더 테이블이 아니라 온 더 테이블로 올려놔야 돼요.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매니지먼트가 작동을 하는 거지, 인터페이스 매니지먼트 팀 하나가 전체를 다 뒤지고 돌아다닐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런 어떤 조직적인 이 배경, 이게 바로 인터페이스를 관리하는 성공의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좀 말이 좀 빠르다 보니까 아주 조금 더듬거렸죠. 죄송하고요. 시간이 좀 많으면 더 좀 여유 있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더 많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어쨌든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뭐 아는 거는 없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또 공유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또 연락을 주시고 통화도 나누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